중국 역사는 고대, 근대, 현대로 구분된다. 고대는 하, 상, 주,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 송, 원명청, 아편전쟁 이전까지이다. 왕제의 위예인 아우씨를 정치자로 보는 하 부족은 왕어 중류에 있었다. 이후 하 부족은 불악 시족 연맹제가 됨으로써 최초의 왕조가 되었다. 이 연맹제는 민주적 방법으로 군주를 추천하고 선발하는 선양제를 시행하여 요순후까지 이어졌다. 당시 황화의 범람으로 사람들이 재난을 겪었으므로 여임금은 곤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했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수령자리를 이어받은 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했다. 그는 곤이 했던 둑을 쌓아 물을 막는 방법과는 달리 작은 물줄기는 큰 물줄기로 흐르게 하고 큰 물줄기는 바다로 향하게 하는 방법을 취해 재난을 해결했다. 이 공으로 오는 순임금의 후계자가 된다. 지수를 기반으로 한 농업 생산 발전과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 하부족은 중원 지역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 우임금은 선양제를 통한 왕위 계승의 전통을 계승하여 동이불악의 수령인 이글 후계자로 세웠으나 우임금의 아들인 계가 이글 살해하고 왕위를 천탈함으로써 선양제가 폐지되고 왕위 세습제가 되었다. 공유제의 원시사회가 붕괴하고 사유제의 계급사회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동시대에서 소강시대로 진입한다. 도시 국유제를 실행하였고 농업에 필요한 역법을 만들었고 정동주조 기술을 발명해 수공업의 발전을 가져와 생산력을 촉진시켰다. 정동기 시대로의 진입이다. 하나라는 계임금의 아들인 태강이 즉위했으나 정사를 게을리해 동이불악의 수령인 예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데 역사서에서는 이를 태강이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기록했다. 이후 태강의 동생인 중강의 아들 소강이 다시 회복시켰는데 이를 소강이 중흥시킴이라고 하였다. 아나라는 걸왕의 폭정으로 망했다. 폭군이었던 그는 무력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사치를 일삼았다. 상불악이 강대해졌고 수령인 탕이 군사를 일으켜 아를 공격해 걸왕을 무너뜨렸다. 상나라, 동해의 한갈라인 상부족은 황허 하류 지역에 거주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상나라와 하나라는 모두 황제를 뿌리로 했던 두 집단이었지만 상나라는 하나라의 신하로 있었다. 상부족의 시조인 설이 우임금을 따라 치수에 종사했고 우임금은 그를 사도로 임명하여 상지역에 봉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설왕에서 탕왕까지는 하나라 시대에 해당된다. 탕은 걸왕이 민심을 잃은 것을 뜸따 아의 속국들을 일소하고 세력을 확대하여 상나라를 세웠다. 상나라 초기에는 왕실 내부에 왕위 쟁탈이 끊임없이 일어나 통치가 불안정하였다. 이에 도읍을 옮기다가 19대 왕인 반경이 도읍을 지금의 허난성 샤오둔으로 천도하였는데 도읍이 된 은은 번화한 대도시로 발전했고 상나라도 부강을 이룬다. 이런 까닭에 상을 은이라고도 한다. 특히 무정이 통치했던 50년은 상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다. 상나라는 기본적으로 대가족 제도와 종법 관념을 갖추고 있었고 제사나 정발 등 국가 대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갑골복사로 잠을 쳤다. 매번 잠을 칠 때마다 전복 날짜와 기륭을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새겼는데 이러한 갑골복사는 문자의 출발점이 된다. 국가 조직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임금이 권력을 지녔고 아래로 임금을 도와 나라를 통치한 상과 농업생산이나 수공업생산, 전복이나 기사를 관장한 관리가 있었다. 상나라 때는 청동 제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무기와 용기를 만들었다. 통치자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형법에 따라 백성을 통치했다. 상나라 후기에 귀족들의 생활은 부패와 사치에 물들었고 제도적 학습의 폐해도 심각했다. 왕이 제사를 올릴 때 사람을 죽였는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었다고 한다. 무관촌의 큰 무덤에서는 왕족의 죽음과 함께 산채로 순장한 유골이 있었다. 이것은 상나라의 멸망을 부추긴다. 마지막 왕인 주는 포악하여 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주나라의 시조인 기는 아나라 때 농업을 관장하는 관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후 그는 농업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 농업의 신인 후직으로 추존된다. 그의 사대손인 공유 때 빈으로 도읍을 옮겨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다. 융과 적의 침입을 받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고공담보는 불황민을 이끌고 기산의 남쪽 주원으로 이주한다. 주원 일대는 비옥해 고공담보는 초기 국가 조직인 도성을 쌓아 도읍을 정하고 관직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를 때왕이라 칭하며 주나라의 건국자로 여겼다. 주민족은 여전히 상의 속국이었지만 고공담보의 아들인 계력과 손자인 창, 즉 주나라의 문왕에 이르러 국력이 강성해진다. 문왕인 창은 내적으로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이민족들을 복속시켜 위수 중류 지역의 통치를 공고히 하였다. 그는 상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숭부족을 멸망시키고 도읍을 숭부족의 옛 땅인 풍업으로 옮겼고 그 후부터 주민족은 강성해진다. 문왕의 뒤를 이은 무왕은 도읍을 호경, 시안으로 옮겼다. 이 시기 상나라는 동이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하였고 계급투쟁이 참여화되었다. 이런 때 무왕은 주위 여러 부족과 연합하여 목야에서 대승을 거둔다. 이로부터 서주 시기가 시작된다. 우선적으로 왕조의 정당성을 천명 이론으로 확보하려 했다. 귀신을 신봉했던 상나라는 천명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지만 주나라는 천명이란 최고의 도덕적 역량을 갖춘 집안에만 수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상나라의 왕이 하늘로부터 떡을 이뤘기에 상나라 사람들이 숭상했던 상제가 주나라에게 천명을 수여하여 통치를 인가했다고 하는 것이다. 주나라의 무왕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몰락한 상나라 귀족과 주위 연맹국들의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 거렁의 아들인 무경은 은혜 제후로 봉하여 상나라의 유민들을 통치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무왕은 상나라의 왕기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무왕의 동생인 삼숙, 관숙선, 제숙도, 곽숙처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고 이들 삼숙의 임무는 무경과 상나라의 유민들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무경은 표면적으로 주나라에 복종하였으나 속으로는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무왕이 죽은 뒤 어린 성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무왕의 동생인 주공, 단과 함께 다스렸다. 이에 불만을 뿜은 삼숙과 무경이 연합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 이에 주공이 군사를 이끌고 동쪽을 정벌하여 반란을 평정한다. 주공은 무경 등이 일으킨 반란을 거울 삼아 동쪽에 나급을 세워 상나라 유민을 이주시킨다. 이로써 주나라는 서쪽에 호경과 동쪽에 나급이라는 두 개의 도성을 가진다. 주공의 최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의례를 제정한 것과 음악을 만든 것이다.
공자가 추종한 주나라의 이해는 등급사회의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윤리규범체계로 귀천, 존비, 장유, 친소 등의 차별을 통해 사회 등급의 집단적 행위를 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례와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음악이다. 차별을 중시하는 의례와 달리 조화를 중시하는 음악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자극하여 동질감을 형성함으로써 단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나라 정치제도의 기본 형식은 분봉제의 시행이다. 정복 지역에 대한 안정을 위해 시행한 이 제도는 적자 계승을 기본으로 하는 권력 분배 제도인 종법 제도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무왕 때부터 시작된 이것은 주공에 의해 확대되어 당시 71개국을 분봉하였다. 그중 다수는 이씨 이상의 주왕실 지배계급 자손들이었고 소수만이 이성제후였다. 주나라 왕이 제후에게 이런 분봉제를 시행하면서 성대한 책명의례를 베푼 것은 계약 성격을 지닌 권위의 위탁이었다. 이는 왕과 제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주나라 왕은 왕기인의 땅인 오경과 군사적 거점 지역인 나급의 일부 지역을 직접 다스리고 그 외 지역은 제후국으로 봉하여 땅과 토지를 부여했다. 주요 봉후국으로는 위, 노, 제, 송, 진, 연 나라가 있다. 주나라는 토지의 국유제를 실시해 통치권 내에 있는 토지와 백성은 모두 주왕에 귀속되었다. 주나라 왕은 토지와 농노를 제후들에게 분봉하였고 제후들은 이를 다시 경대부 등에 분배하였다. 이러한 토지 소유제가 정전제다. 주나라는 성왕에서 공왕까지 태평성대를 구가한다. 평민들의 복통으로 여왕이 물러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정치한 것을 공화행정이라 한다. 선왕 때 잠시 중흥을 이루었지만 12대 유왕에서 쇠퇴한다. 뒤를 이은 평왕은 오경에서 동쪽의 나급으로 전도하지만 제후들을 통솔하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로부터 동주 시기가 된다. 동주 시기에 이르러 주천자는 전하 공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과거 봉건 종속 관계로 형성된 제후국과의 통일 유대는 지속되지 않는다. 당시 140여 개나 되는 제후국은 주왕실을 상징적 종주로만 인정하며 옛적 질서를 지킬 뿐 이 시기를 춘추시대라 한다. 제후국들이 강성해지고 북쪽의 융적 세력과 남방의 초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주천자를 보유한다는 명목으로 천하 일들을 간섭하고 처리했던 세력 강한 제후국들이 있었으니 춘추 5패이다. 이후 전국시대가 되는데 전국시대는 한나라의 유형이 편찬한 전국책에서 유래한다. 이 시기에 각 제후국 간의 전쟁과 겸병으로 혼란이 이어져 전국시대라 부른다. 장기간 전쟁을 통해 7제후국만 남는다. 전국 칠흥이 위, 한, 조, 진, 조, 연, 제다. 전국 초기에는 한, 조, 위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 강했으나 이후 동맹이 깨지면서 제나라와 진나라가 강성해진다. 이에 소진은 육국이 종적으로 연합하여 진의 강성에 대항할 것 압정책을 주장했고 장인은 진과 육국이 횡적 동맹을 맺을 것 연횡책을 주장했다. 압정 연횡의 결과로 말미암아 후기에는 진나라의 세력이 강해진다. 특히나 상항의 변법은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이후 진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 진나라의 강성은 나머지 육국의 소멸과 동시에 통일국가 건설을 이루게 한다. 전국 찌름 가운데 진나라는 육국을 정복하여 기원전 221년 중국 최초의 봉건 중앙집권 봉건국가를 건립한다.
진시황은 군주의 지위인 왕의 명칭을 사망오제에서 황과 제를 차용해 황제라 칭하고 이로부터 이 명칭이 청대까지 이어진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 자기의 통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체계인 군현제를 실시하여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한다. 각 군은 몇 개의 현을 관할하게 했고 이들의 수장인 군수나 현령은 황제가 임명했다. 이들의 부임지를 수시로 옮겨 한 곳에 정착하여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했다. 진나라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통치기구로 삼공국경제를 실시했다. 상공에는 황제를 보유하여 국경을 처리하는 승상, 군정을 담당하는 태위, 승상을 보조하며 관리감찰을 주관하는 어사대부가 있다. 국경에는 종묘제사와 의례를 담당하는 봉상, 황제의 시종인 남중령, 군중경비 담당의 위위, 영법 담당의 정위, 웅중의 거마 담당 태복, 외교와 민간사무 담당 전객, 재무 담당의 치속내사, 왕실사무 담당의 종정, 왕실 재정과 관영수공업 담당의 소부가 있다. 삼공국경이 맡은 일은 최종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황제제, 군현제, 삼공국경제는 완전한 정치제도로 발전을 초래했다. 이후 2000년에 봉건 왕조도 이 제도를 답습했다. 진시황은 이사에게 명해 문자를 소전으로 통일시키고 화폐와 도량령을 통일하여 통일국가 발전을 촉진했다. 이사의 건의로 법가를 추천하여 새로운 법령과 제도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460명을 암양성 밖의 구덩이에 파묻어버리고 유가경전인 시, 서 등을 소각시키는 훈서갱유를 단행했다. 그러나 진시황이 채택한 이런 법가의 법치주의는 진나라의 통치 기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 대규모의 토목사업과 정벌 등으로 농민들은 부역과 세금을 시달렸다. 이러한 모순 속에 진승과 오광이 주동한 봉기가 발생했고 이것을 계기로 진나라에게 정복당한 6국의 구귀족들이 봉기하여 진나라가 망하게 된다.